네, 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각 시기별로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는가,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각 시기별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 첫 번째 시간, 1910년대 국내와 국외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저항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핵심 질문 첫 번째는요. 국내 단체 중에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의 키워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됐던 지역들이 크게 한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의 관련 키워드를 각각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그 위치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1910년대 우리가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바로 무단 통치라고 부릅니다. 자, 무단 통치는 힘으로 찍어 누르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대놓고 독립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네요. 퀴즈. 국내에서 대놓고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렵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독립운동을 해야 돼. 근데 국내에서 대놓고 하기 힘들어? 그러면은 그렇죠. 국내에서 할 거면은 몰래 숨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몰래 숨어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생겨납니다. 비밀 결사의 형태로 활동을 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국내에서 대놓고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해외, 국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10년대 두 번째 독립운동 방향은 바로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국내에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는 임병찬이 고종의 비밀 명령을 받아서 조직된 그런 단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병찬은 여러분 혹시 최익현이라는 사람 기억나나요? 최익현은 을사늑약 체결 직후에 일어났던 의병이죠. 을사의병 때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이제 양반 유생인데 그 제자가 바로 임병찬입니다. 그리고 임병찬이 고종 이미 퇴위당했던 이제 고종의 비밀 명령을 받아서 세웠던 단체가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낸 다음에 고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상을 우리가 복벽주의,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복벽,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복고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바로 독립의군부의 지향점이었다라고 본다면 박상진 등이 주도해서 만든 대한광복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들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만주에다가 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해서 이 무력으로 일본군을 무찔러야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돈은 누가 많이 갖고 있을까? 그렇죠. 바로 친일파 중에서도 부자들, 친일 부호들이 많이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주로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한광복회는 어떤 나라를 꿈꿨을까요?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는 우리 더 이상 이제 임금 나라 싫어. 우리는 그냥 백성들이 주인 되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 시스템을 우리가 공화정 또는 공화국이라고 예전에 독립협회 할 때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대한광복회는 독립의군부와 달리 공화국 수립을 지향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단체의 공통점.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몰래 숨어서 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지향했던 나라가 달랐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국 땅인데 요 벌판은 우리가 만주벌판 광개토 대왕 떠오르면은 딱 만주벌판이 떠오르죠. 바로 이 지역이고요. 요 만주 지역과 우리나라 한반도 사이에 끼인 땅이 있습니다. 사이에 끼인 땅,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간도라고 부른다. 간도, 사이 간자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백두산 어디 있을까요? 백두산 여기 어디 있을까요? 짜자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백두산을 기준으로 간도 지역을 서간도와 북간도로 나누게 됩니다. 백두산의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서간도 지역이라고 해요. 이 서간도 지역에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신민회
그러니까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삼원보라는 마을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두산의 동쪽이자 북쪽을 우리가 북간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도 이제 한인 마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명 코리아타운이죠. 용정 또 명동이라는 마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 땅,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연해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지역에도 역시 신한촌 해석하면은 뉴 코리안 타운이 되겠죠. 여기 이제 한인 마을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요. 서간도 지역에 생겨난 단체,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군대 조직, 이렇게 3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는 신민회가 주도해서 이제 개척했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경학사라는 자치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로 시작이 됐죠. 그게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조금 더 규모가 커져서 이제 군인 교육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서간도 지역에는 서로군정서라는 독립군 부대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쉬워요.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신민회, 삼원보, 서간도 다 시옷 법칙. 구분하기 쉽겠죠?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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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간도. 자, 이번에는 북간도 지역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간도 지역에는 대종교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는데 이 대종교, 단군 믿는 그런 종교라고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었죠. 이 대종교 간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중광단이라는 단체 말고 서전서숙 또 명동학교라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중광단이 조금 더 확대 개편이 되면서 북로군정서라는 군대 조직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장군 중에 김좌진 장군 기억나나요? 그 김좌진 장군이 바로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는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두게도 되겠지요. 연해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해주는 권업회라는 단체가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약간 임시정부처럼 이렇게 기능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상설, 뭐 이동휘 같은 사람들이 주축이 됐었죠. 자, 이번에는 중국 본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바로 상하이 되겠습니다. 상하이에는 신규식 같은 사람들이 동제사를 조직을 하고요. 요게 이제 또 그중에서 일부는 신한청년당이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에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뺐는데 미주 지역, 아메리카 대륙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안창호가 중심이 돼서 대한인국민회라는 조직이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용만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조직을 또 만들어서 열심히 또 군사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은 정치 체제가 뭔가요? 입헌군주정, 공화정, 공화정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미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도 역시 공화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까지 보너스로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됩니까? 국내 비밀결사 조직 2개 있었죠. 네, 국외 일단은 요 간도 지역이 좀 중요합니다. 서간도, 북간도 일단 구분할 줄 알면 되고요. 나머지 연해주, 상하이, 미주 지역은 조금 이제 약하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